일단은 평면 좌표, 우리 뭐 좌표 평면 좌표 평면 바꿔놨네? 그치? 그냥 거기에서 뭐 길이 구하기 이런 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뭐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2부터 6까지 길이 구할 수 있음, 없음? 못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부터 7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음, 없음?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6에서 2를 빼는 거고 그냥 4 차이 난다 이렇게 보지 말고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7에서 마이너스 3까지 거리를 구하려면은 큰 좌표 7에서 얼마? 마이너스 3을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 여기서 마이너스 17부터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큰 놈에서 마이너스 17이라는 작은 놈을 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로 그냥 정리를 해보면은 x1부터 x2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얘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x2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면 얘를 빼버리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여기는 한 점의 좌표를 x1, 한 점의 좌표를 x2라고 한다면은 x2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데 둘 중에 혹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아무거나 그렇죠. 아무거나에서 아무거나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그죠? 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는 게 거리를 얘기하는 게 맞지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도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두 점의 좌표에서 뭐 한 점에서 한 점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수직선상에서 거리를 재는 방법을 봤고 좌표 평면에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1,1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만약에 4,3이에요. 그럼 나는 1,1에서 4,3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이 거리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직각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으면 되죠. 어떻게 만들면 돼요? 얘 가로를 요렇게, 얘 세로를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내가 뭘 이용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얘의 길이는 얼마? 요 점이 어떻게 돼요? x좌표가 4, y좌표가 1이 될 테니까는 4에서 1 뺀 게 x좌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 얘가 3. 그러면 여기는 얘는 y좌표 3에서 y좌표 1까지 빼니까는 여기가 얼마? 2. 그러면은 얘네 둘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가지고 뒷변의 길이를 구한다. 그게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더한 거에 얘 제곱이 돼야 되니까는 루트를 씌우면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은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더하고 루트를 씌워서 얘의 길이를 구한다. 그치? 그래서 얼마? 루트 13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문자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한 점의 좌표가 x1, y1이에요. 그리고 어떤 한 점의 좌표가 x2, y2예요. 내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것도 d라고 하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피타고라스를 매번 그리지 않을 거야. 그냥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랑 여기 구해서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x2에서 x1을 빼고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야 되지만 어차피 이거 제곱할 거잖아. 이해됨? 이거 뭐 한 거야? x2에서 x1 빼서 이거 구해서 제곱한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뭐 하면 돼? 더하기 y2에서 y1을 뺀 다음에 제곱하면 되겠죠. 뭐 한 거예요? y2에서 y1을 뺀 요 길이의 제곱. 그죠? 그 둘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를 씌우면 이게 뭐가 된다? 좌표 평면상에서 거리를 구하게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 됐습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 그러면은 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의 어떤 점의 좌표가 a,3이야. 그리고 어떤 점의 좌표가 4, b야.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얘의 거리는 a-4의
제곱 플러스 얘에서 얘 뺐으니까 얘에서 얘 뺄까? 얼마? 3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루트를 씌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얘에서 얘 뺀 게 가로, 얘에서 얘 뺀 게 세로 제곱하면은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야 되긴 하지만 제곱하면 되니까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요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내분점을 볼 거예요. 내분점. 내분하다라는 거는 안쪽에다가 쪼개는 거죠.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내가 3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12라는 애가 있어. 근데 요거를 뭘 하고 싶냐면은 내가 2대 1로 쪼개는 이 점을 구하고 싶음. 이런 게 내분점. 자, 내분점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3과 12의 2대 1 내분점. 내분점이 뭔지 알겠어요? 안쪽에다가 쪼개서 점을 만든다는 얘기야. 이런 걸 구하는 방법.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숫자로 되어 있는 거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2부터 3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9가 되고 9를 어떻게 하면 돼요? 2대 1로 비례배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 6. 여기 길이가 얼마? 3이 되니까 이 점 좌표 얼마? 3에서 6 더한 9가 되거나 12에서 3 뺀 9가 되거나 이게 내분점이 되겠죠. 이거를 문자로 바꿔서 내가 해볼 거고 거기에서 공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요 점의 좌표가 A이고 요 점의 좌표가 B야.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얘를 몇 대 몇? M 대 N으로 한번 쪼개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의 요 좌표 구하기.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얘의 좌표를 X라고 할까요? 이렇게? 위에서 숫자로 쓴 이거를 그대로 할 거야. 얘의 길이를 구하고, 걔를 M 대 N으로 쪼개고, 그만큼을 얘한테 더하고 이거를 쓸 건데, 비례식으로 써볼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 있는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얼마예요? 그렇죠. X마 A고, 여기 있는 얘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얼마예요? B마 X, 이렇게가 되겠지. 그럼 내가 어떤 비례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X마 A 대 B마 X는 맞나요? X마 A 대 B마 X는 얼마가 나오면 돼? M 대 N이다. 이런 비례식 쓸 수 있겠어? 이렇게? 다시 얘를 A와 B 사이의 거리를 M 대 N으로 쪼개는 내분점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얘의 길이가 X-A, 여기 얘의 길이가 B-X니까는 X-A와 B-X가 M 대 N이다 라는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내가 X를 구해낼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쳐볼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얼마? 내항의 곱 얼마예요? B M 마이너스 M X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은 얼마예요? N X 마이너스 A N 이렇게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X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를 한쪽에다 몰아넣어 볼까요? MX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AN을 그러면 요따가 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여기로 넘기면 얼마? M 플러스 N X1창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여기로 넘기면은 B M 플러스 A N 이렇게가 만들어지겠죠. 됐어? 그러면은 X는 얼마? M 플러스 N 분의 B M 플러스 A N이다 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이게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자, 요거는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얘가 A가 얘고 B가 얘고 M 대 N으로 쪼갠다 이런 식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식 뭐가 나와야 돼? M 플러스 N 비례배분할 때 그 느낌이죠. 그죠? M 플러스 N 비례배분 느낌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두 B를 더한다가 먼저 나온다가 먼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곱했어? B점을 여기다 곱하고 이렇게 A점을 여기다 곱한 걸 더하는 거예요. 됐나요? 빨리 공식 외우는 거야. 지금 공식 외우는 작업. 다시 A랑 B점의 M 대 N 내분점을 구하고 싶을 때 첫 번째 뭐 한다고? 두 B를 더한 게 분모.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면 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와요. BM 곱하기 BM 더하기 AN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BM 풀 AN이다. 됐습니까? 얘가 내분점. 자, 그러면은 하나만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여기는 얘가 뭐 그 5고 여기는 얘가 18이야. 내가 3대 2 내분점을 구하고 싶어요. 자, 왼쪽 공식 보지 말고 직접 연습해봐요. 자, 얼마가 와야 돼요? 3 플러스 2 분의 얼마? 18 곱하기 3. 그쵸, 이쪽이 먼저. BM이 먼저. 이렇게 18 곱하기 3 얼마? 54. 그 다음에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은 내분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은 안 나눠 떨어지죠? 5분의 64가 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거 하기 전에 한 번만 앞에서 한 거. 중요한 거 딱 2개 있었어요.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 x1, y1과 x2, y2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얼마? x1에서 x2. 2에서 1 빼도 상관없음. 얘의 제곱. 그 다음에 풀. y1 빼기 2의 제곱에다가 피타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 다음에 내분점 구하기. 왜 이거 이어서 갈 거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M 대 N 내분점 구하기. 어떻게 하면 돼? X라고 한다면 X는 M 플러스 N 분의 BM 플러스 AN. 외웠나요? 요 2개 정도는 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수직선상에서 내분점 구하기잖아요. 좌표평면상에서 내분점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얘의 점이 x1, y1이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점이 x2, y2야. 뭐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뭐를 M 대 N 내분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나요?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X좌표, 요만큼의 X좌표에서 M 대 N 내분점을 먼저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 Y좌표에서도 어떻게 하면 돼? Y좌표에서도 M 대 N 내분점을 구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X좌표에서 M 대 N 내분점이 구하면 여기, Y좌표에서 M 대 N 내분점을 구하면 여기, 그게 여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 뭘 어떻게 나와? 이거를 X좌표에서 한번 Y좌표에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X좌표는 M 빨리 얘기해봐. 플러스 M분의 어떻게 야, 반대로 된다 그랬죠? 이렇게 크로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쪽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얼마? x2m 플러스 얘랑 얘 곱한 거 X좌표의 내분점부터 먼저 구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x2m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니죠. x1n이 되겠죠. 됐어요? 문자로 쓰니까 좀 정신없긴 하죠. 그죠? 오케이? 나는 x의 내분점을 구한다고. 여기에 m 대 n 내분점을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는 x1과 x2의 내분점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고.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m 플러스 n분의 x2m, x1n 이렇게 두 개를 더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y좌표의 내분점도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돼? m 플러스 n분의 어떻게 하면 돼요? y2m 플러스 y1n 이렇게가 되겠죠. 됐습니까? 헷갈리죠? 그죠? 자, 괜찮아요. 지금부터 연습. 내가 m 대 n 내분점을 하고 있죠. m, n 순서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예요. 둘을 더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m, n 순서로 쓸 건데 m이랑 곱해지는 게 반대쪽에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n이랑 곱해지는 게 반대쪽에 있는 거. 이 둘을 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연습.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1,5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5,9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은 얘네 두 직선의 3대 1 내분점을 구하고 싶음.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됐습니까? 식으로 불러보죠. 첫 번째 어떻게 나오면 돼? 3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얼마? 얼마예요? 15 풀
아니, 뭐야. 얘 했으니까 1, X좌표. X좌표 먼저 X좌표 하고 있잖아. 그치? 얼마? 1, 이렇게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 자, Y좌표의 내분점. 그러면 얼마? M 플러스 N분의 Y 볼 거야? 3, 9. 이렇게. 27. 그 다음에 1, 5 해서 5. 이렇게가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오랜만에 딱 떨어졌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얼마? 4,8 이렇게가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1,5와 5,9의 3대1 내분점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내분점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으로 배울 거는 중점. 이거는 쉽죠. 그죠? 중점.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있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수직선부터 보죠. 여기가 5, 여기가 16. 얘네 중점은 뭘 말하는 거야?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 그래서 1대1 내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중점. 오케이? 이렇게 하죠. 그럼 중점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중점은 둘을 아니에요. 더하고 평균이에요. 오케이? 이거 아직도 모르면 큰일이죠. 여기는 얘를 구하는 방법은 16 플러스 5 둘을 더하고 평균이에요. 됐나요? 중점 좌표 구하는 거. 이거 아직도 몰랐으면 진짜 큰일인데. 오케이? 1학년 2학기 내용이었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네 둘을 더해서 율로 가면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A와 B의 같은 거리에 있는 중점을 구하고 싶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중점은 얼마? 2분의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나누기 2. 됐습니까? 요런 공식. 외웠나요? 네. 오케이? 공식 4개 나왔죠? 내분점까지 나왔고 중점 나왔나요? 자, 그러면은 좌표 평면에서도 가능해야 돼. 오케이? 여기가 x1, y1.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얘의 대각선 막 이런 식으로 그어놓고 야 그러면 얘를 자르는 중점은 얼마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중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야? 2분의 x1 플러스 x2.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점 좌표의 평균 얘를 구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좌표 어떻게 하면 돼? 이 두 점의 좌표의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굳이 안 그려도 괜찮죠? 여기 있는 이 점 x점 두 사이의 중점 여기를 구하고 y좌표 이 두 점 사이의 중점 여기를 구하면은 얘가 여기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분의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y1 플러스 y2를 이용해서 내가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칠판이 작아서 계속 지우게 되는데 괜찮아. 우리는 복습할 기회가 늘어나죠. 다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1, y1 x2, y2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거리는 얼마? x1 마이너스 x2 예 제곱을 y1 마이너스 y2 예 제곱의 루트. 됐습니까? 이렇게 거기에다가 그 다음 뭐였지? 내분점.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 내분점 그냥 이렇게 쓰자. x1, y1과 x2, y2라는 애를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 얼마? m 풀 n 분의 m x2 아직도 안 나와? 이거 m x2 이쪽이라고요. 빨리 정신 차려. 그 다음에 플러스 n x1 그리고 m 플러스 n 분의 m부터 m x m y2 플러스 n y1 이렇게 하면 내분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같은 그림에서 중점 구하는 방법,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중점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중점 구하는 방법은 2분의
x1 플러스 x2 둘이 평균 낸다고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 1대1 내분점이잖아. 그럼 여기 1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2가 되겠지. 1이 들어가겠지. x1 플러스 x2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둘의 평균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얘 컴마 얼마? 2분의 y1 플러스 y2 평균을 내면은 내가 두 직선 사이에, 두 선분 사이에 중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배워볼 거는 외분점. 그러면은 내분점 했으니까 외분점은 뭐겠음? 오케이? 바깥쪽에다 B 만든 거, 오케이? 바깥쪽에다 B 만든 건데, 뭐, 교과 과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알아두죠, 그냥. 자, 마찬가지. 그냥 빠르게 내분점이랑 비슷해서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얘를 x1, y1이라고 하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을 x2, y2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 있는 거? 여기 있는 얘 3대 1 뭐 이런 식으로 잡는 m 대 n 외분점 찾기. 여기가 외분점이 된다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안에다가 m 대 n 쪼개면 내분점이었잖아. 바깥쪽에다가 m 대 n 쪼갠 거 이게 외분점. 됐습니까? 그럼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것도 여기 x 잡고 하나씩 해보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내분점식에서 똑같아요. 오케이? 근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얘를 m-n 이번에는 됐어? 그 다음에 똑같이 저 순서대로 그대로 m-n 순서대로 쓸 건데 mx2-nx1 컴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내분점 구하는 방법에서 뭐만 바뀌었어? 마이너스만 바뀌었죠. 그래서 순서 주의해줘야 돼요. 빼기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는 얘에서 얘 뺀 거랑 얘에서 얘 뺀 게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m 플러스 n이라고 썼으면은 m이 먼저 나오게 mx2, nx1을 플러스로 잡아요.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똑같이 순서는 똑같고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뀐 게 되겠죠. 외분점 y좌표 그러면 불러보면서 연습해봐요. 어떻게 돼? m-n 분의 얼마? m y2 마이너스 n y1 이렇게 해서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냥 알아두죠. 아, 내분점은 이 안을 m 대 n으로 쪼개는 건데 걔를 바깥쪽에다가 m 대 n 쪼갠 게 외분점이고 그거를 구하는 방법은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랑 비슷한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내분점, 중점, 외분점 요 정도 공식은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자유자재를 구할 수 있게요. 됐나요? 숫자로 한 번만 연습을 해볼까요? 간단한 걸로 보죠. 여기가 1,2 그리고 여기 있는 얘의 좌표가 2,4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3대 1 외분점을 구하고 싶음. 그러면은 이 3대1 외분점의 좌표 얼마? x좌표는 2분의 3-1분의 그죠? 얼마예요? 6 mx2 6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y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돼? m-n분의 3-1분의 어떻게 하면 돼? my1 얼마? 12 그리고 ny1 얼마? 이렇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 다음 마지막 무게중심. 무게중심 우리 뭔지 알고 있죠? 무게중심의 정의 뭐예요? 얘기해봐요. 가운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 삼각형 6개 쪼개고 그게 다 에이그 무게중심의 정의. 그렇죠. 나와야죠. 저도 조금 말하려 했어요. 말하려 하기는 몰랐죠. 그죠? 자, 그럼 다시 말해봐요. 무게중심의 정의는? 이거 3분의 각 새끼, 중선. 야, 중선이 안 나오면 안 돼.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 중선이 뭔데요? 여기 있는 변에 중점을 찍고, 그죠? 중점을 반대쪽 꼭지점까지 이은 이선이, 반대쪽 꼭지점까지 뭐가 2대1이야? 그 선분의 중심 빼먹으라고 했죠. 선분의 중심. 이 선의 이름이 뭐야? 중선.
됐습니까? 그러면은 중선을 내가 총 3개를 그을 수 있죠. 이쪽에서도 내가 중점을 찾고 반대쪽 꼭지점에서 중점을 이으면은 얘가 중선. 그러면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된다는 얘기. 다시 이쪽에다가도 내가 중점을 찾고 중점에서 반대쪽 꼭지점까지 이으면은 얘가 뭐가 돼? 중선. 그래서 이 중선의 교점이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선의 성질, 여기 있는 변이 2등분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무게중심의 성질, 뭘 알고 있어요? 2대 1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요거 잘 봐요. 한 번만 설명할 거예요. 이 설명하는 방법은 몰라도 상관이 없어. 우리 어차피 공식만 외우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는구나, 이런 방법 정도는 알아두죠. 첫 번째. 이 점의 좌표를 빨리 필기하지 말고 봐봐요. x1, y1이라고 하고 이 점을 x2, y2라고 하고 이 점을 x3, y3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 세 점의 무게중심 여기 어딘가 있겠죠. 중선 내리고 중선 내리고 중선 내리면 중선의 교점이니까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의 좌표를 내가 구할 수 있다가 이 목적이에요. 이걸 배우는. 자, 그러면 얘의 개념을 쓰기 위해서 자, 도형의 성질, 개념들을 이용을 할 건데 첫 번째,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므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중선을 내려야겠죠. 맞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방금 앞에서 했지?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얼마?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두 점의 중점. 그죠? 그러니까 얼마? 2분의 x2 풀 x3 그리고 콤마 2분의 y2 풀 y3 이게 중점. 만약에 저게 1도라도 이상 기울어져 있으면 또 엄청 귀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뭔 상관이에요? 계속 흐름 끊지 마. 편집해야 된다고 개새끼야. 자, 그러면은 이 중점을 이용을 해서 나는 이제 무게중심을 구할 건데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중점을 찍고 이렇게 그으면 이게 중선이잖아. 그치? 그리고 중선의 교점 얘 무게중심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무게중심의 성질 뭘 알고 있어? 여기 있는 얘 대 얘가 얼마? 2대 1이다. 알고 있죠? 무게중심 쓰는 방법.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하면 돼? x1, y1이랑 요 중점이랑 2대1 내분점을 구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2대1 내분점을 구하면 돼. 그럼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쓸 거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분점 구하는 공식 어떻게 쓰면 돼요? 2대1이니까는 얼마? 2 플러스 1이 나와야겠죠? 그죠? 3분의. 그 다음에 2랑 누구 곱할 거야? x부터 볼 거야. 2랑 반대쪽에 있는 x 얘 곱하면 얼마예요? x2 풀 x3. 그 다음에 1이랑 누가 곱할 거야? 얘 곱할 거죠. 그게 얼마? x1이 되겠죠. 됐어요? 이게 2대1 내분점. 그러면 y좌표도 볼 거예요. 2대1 내분점이니까 첫 번째 얼마가 들어가야 돼? 2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2를 어디다 곱해? 얘의 y좌표. 됐나요? 곱하면 얼마야? y2 플러스 y3. 그 다음에 1을, n을 어디다 곱해? 여기다 곱할 거야. 그러니까 얼마? y1. 이게 뭐예요?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쌤이 가르쳐 본 결과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바보는 거의 없어요. 우리 반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됐어요?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3분의 x1, x2, x3 더하는 거예요. y는 3분의 y1, y2, y3 더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무게중심 한번 구해볼게.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1,3.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4.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4,2예요. 이렇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여기 어딘가 있겠지,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 얼마? 3분의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얼마?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y좌표는 3분의 얼마?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얼마야? 9니까는 얘가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3분의 4,3이 얘의 세 점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공식보다 여기에서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상관없음.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x좌표,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y좌표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따로 개념 설명은 안 할게요. 자치라는 거 지금 적을 데가 없어서 자치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그 공통수학 2 하는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중등수학 하면서 활용 문제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거속시, 뭐 소금물, 뭐 등등 활용 문제들 있죠? 걔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풀이 방법도 걔랑 비슷해요. 활용 문제 어떻게 풀었나요? 미지수 x 또는 y 지정한 다음에 그냥 상황에 맞는 식을 적당히 써주죠. 그래서 걔를 풀죠. 그래서 답을 적당히 구하죠. 활용 문제 맞나요? 자취도 마찬가지. 내가 적당한 XY 점을 잡고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그냥 식을 구해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얘는 문제 풀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죠. 자, 보기 1번.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 1번은 어떻게 돼요? 10-3 끝. 그죠? 여기는 6에서 마3 빼면은 9. 그러고 요거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피타 쓰는 거야. 얘 6에서 빼자. 6에서 얘 빼고 제곱 얼마? 16. 얘에서 얘 빼고 제곱 얼마? 9. 루트 씌우면은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요. 얼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도 3에서 마6 빼면 얼마? 9. 얘 제곱 81. 마이에서 4 빼면 얼마? 마6. 제곱이 얼마? 36. 그러면은 얘 둘이 더해서 루트.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와요? 3루트 13이요. 3루트 13 이렇게 나오나요?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정리됐으면 기본 문제 1번 시작. 기본 문제 1번 한번 같이 봐볼게요. 빨리 집중. 풀기 어렵죠? 그죠? 한번 같이 봐볼게.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공통수학 2에서부터 좌표평면을 파괴할 거예요. 뭔 말이냐? 그림을 그냥 대충 막 그리겠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좌표평면 상에서 3x 플러스 y는 이 어떤 선이야? y는 마3x 풀 2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y절편이 2면서 기울기가 마3인 이런 선이 원래 만들어질 거라고. 그치? 그 다음에 1,2는 뭐 대충 1,2 여기서 만들어질 거고 4,5는 대충 뭐 여기 4,5 여기서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서 같은 거리 여기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찾기야.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 이 거리 이런 거 안 되겠죠? 얘는 짧고 얘는 길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늘려다 보면은 요쪽 어딘가에서 얘의 길이랑 같아지는 야, 요 점 좀 구해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1,2와 4,5에서 이 직선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는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조금 정확하게 그려본 건데 이런 짓을 이제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적당히 그려가지고 도형의 성질을 생각할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은 여기는 얘를 첫 번째 이 선을 깔아요. 3x 풀 y는 2 이렇게. 그 다음에 1,2를 뭐 아무데나 깔아도 돼요. 1,2를 깔고 여기다가 4,5를 깔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얘가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 찾기 문제다. 지금 막 파괴됐죠? 선 막 뒤집어놨죠? 선생님 기울기가 안 맞잖아요. 이딴 소리를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와 얘 좌표도 안 맞죠? 그냥 대충 그린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나는 도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 찾기가 된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점을 찾기 위해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거리가 같다예요. 이 점 구하는 거죠. 이 점의 좌표를 뭘로 둘까? x, y 하면 얘랑 헷갈리니까 a, b로 두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식을 쓰면 돼? 이 거리와 이 길이가 같다는 식을 쓰면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그죠? 여기에서 얘의 길이 구하는 방법 얼마? a-1의 제곱을 b-2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얘의 길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얘의 길이 얼마? a-4의 제곱을 b-5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둘이 어떻게 되면 돼? 같은 점을 찾는다 이렇게 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거.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걸 만드는 A, B를 구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 제곱해서 루트 먼저 날려요. 그죠? 그 다음에 잘 봐요. 여기서 그냥 바로 풀어버릴게요. A 2창 여기 만들어지죠? 그죠? 양변 제곱해서 루트 날렸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이거 완전 제곱씩 풀고 완전 제곱씩 풀면 A 제곱 생기죠? 없앨 거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 A 1창 얼마?
마 2a. 여기서 마 8a. 마 8a 쩔로 넘겨. 그러면 얼마?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B2창 속어. 맞아? 그러면 여기서 B1창 마 4b. 여기는 마 10b. 절로 넘겨요. 그러면 얼마? 풀 6b. 됐어? 상수항 계산. 여기 상수항 얼마? 1. 여기 상수항 얼마? 4. 여기 상수항 16. 여기 상수항 25. 상수항은 그냥 오른쪽으로 넘길까? 이렇게? 그러면 얼마예요? 얘 합친 게 41에서 5 빼면 그죠? 얼마? 36.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6으로 나누면 식이 뻗지겠네. 그러면 얼마? A 풀 B는 6이라는 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이용해서? 두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그러면 A 플러스 B가 나왔으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하나씩 어디서 만들면 될까? x 플 y는 2. 그렇죠. 왜?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이 직선을 지나는 점이죠. 그죠? 그래서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A, B를 여기다 대입. 그러면 얼마? 3A 풀 B가 2가 된다라는 얘기. 연립하면 A, B 구할 수 있겠죠? 아래서 위 빼면 2A는 마 4, A는 얼마? 마 2. 그러면 A가 마 2면은 B는 얼마? 8.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A, B 구하기였죠? 그래서 지나는 그 중점에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좌표 얼마? 마이너스 2,8이 된다. 이런 거예요. 2번도 한번 해볼래요? 자, 2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세 꼭지점을 주고 이등변 삼각형 만들기 위한 방법이 뭐게? 이런 문제예요. 한번 봐봐요. 자, 그림 파괴한다고 했죠. 삼각형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A점의 좌표 여기 잡읍시다. 0,2. 그리고 B점의 좌표를 어디? 1,5. 좌표 평면 그려서 지금 0,2, 1,5 찾고 있을 때 아니에요. 도형의 성질만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C좌표는 A, 1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아놓고 얘네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어떻게 돼요? 얘랑 얘가 같거나 그지? 혹은 얘랑 얘가 같거나 혹은 얘랑 얘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볼까요? 첫 번째 선분 AB와 이거랑 이거 같은 거부터 먼저 보자. 선분 AC가 같을 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 됐나요?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 얼마 구할 수 있죠? 우리 이제 이거 얼마예요? 얘에서 얘 뺄까? 그치?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 얼마? 1. 그리고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 얼마? 9. 거기다 어떻게 하면 돼? 루트. 이게 선분 AB. 됐습니까? 선분 AC 얼마? A에서 제 빼자 얼마? A제곱. A에서 0 뺀 거의 제곱. 1에서 2 뺀 거의 제곱. 얼마? 풀 1이 되겠죠. 얘에다가 루트. 이게 선분 AC의 길이. 둘이 어때요? 같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 제곱 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1 이쪽으로 넘기면은 얘가 얼마? 9가 되므로 이때 A 값 뭐가 돼? 풀마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둘 중에 제한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A가 풀마 3 둘 다 가능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방금 얘랑 얘 같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얘랑 얘 같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내가 볼 거는 뭐냐면은 선분 AB와 선분 BC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선분 AB 아까 했죠? 얼마였어? 루트 C. 그죠? 선분 BC만 한번 해보자. 선분 BC는 어떻게 하면 돼? A-1의 제곱 풀 마사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 16의 제곱 이렇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변 제곱 치면 루트 벗겨지고 그러면 A-1의 제곱 전개하면은 A 제곱 그 다음에 마 2A 그 다음에 풀 1이고 얘 합치면 17인데 10 넘어오면 얼마? 풀 7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방정식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제곱 치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는 얘의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A 값이 얼마야? 허근이 나오네요. 그죠? 허근이 나와요. 맞나요? 판별식 쳐보면은 B제곱 판별식 쳐보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얘니까는 허근이 나오죠. 그죠? 근데 좌표 평면 좌표 평면 상에서 허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답이 없는 거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세 번째 상황 뭐 있어? 이번에는 AC와 BC가 같다를 봅시다.
얘네 둘이 같으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C와 BC를 갖다 놓고 보면은 AC 길이 아까 요거 하지 않았나? 루트 A제곱 풀 1. 그리고 BC의 길이는 루트 A-1의 제곱 풀 16. 이 둘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됐어? 그러면 양변 제곱 치면은 얘 없어지고 A제곱 사라지고 여기서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A 왼쪽으로 넘기면은 2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 1, 16 더하면 17 여기서 1 넘어오면 얼마? 16 이렇게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때의 A 값 얼마? 8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과 AC와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AB와 BC는 같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나오면서 그래서 A의 값은 얼마다? 풀마 3 2개 가능, 8 가능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되겠죠. 기본 문제 2번 다들 접근 방법은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이 두 점이 있고 y는 2x 위에 p가 있는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내가 일단 이 식을 만들어 보면 돼요. 어떤 식이 나오는지. 그런 다음에 최소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대충 그려봅시다. y는 2x 뭐 이렇게 그리죠. y는 2x를 하나 그려놓고 점을 대충 잡읍시다. a는 1,1 그리고 b는 3,2 이렇게를 잡고 그럼 내가 이 위에다 p를 잡을 건데 대충 뭐 한 요 정도 잡아보죠. p를 잡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얘가 pa고 얘가 pb인데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 최소가 되게 만들려고 하죠. 그죠? 그럼 p점의 좌표를 그냥 대충 하나 잡읍시다. 뭘로 잡을까요? a, b 잡으면 되겠지만 여기서 바로 식이 있으니까는 그 미지수 하나 줄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a, b가 아니라 y좌표 얼마예요? 2a가 되겠죠.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이러면 조금 더 편하겠죠. p의 점의 좌표를 a, b 하면은 미지수가 많잖아. 그러니까는 a로 잡고 a를 여기 x에다 집어넣었을 때 y값 a, 2a로 잡는 거죠. 그죠? 그럼 그대로 식 써봅시다. 어떤 식? 이 식이요. pa제곱 플러스 pb제곱. 그럼 pa제곱은 얼마야? 피타고라스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근데 제곱이니까 루트 안 씌워도 되겠죠. 그럼 pa제곱은 얼마? a-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2a-1의 제곱. 원래는 길이를 구하는 거면은 이렇게 루트를 씌워야지 pa지만 걔의 제곱이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pb제곱은 플러스 pb제곱. 여기에서 이거 쓸 수 있으면 되겠네. pb제곱. 그치? 그럼 pb제곱은 얼마? a-3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플러스 2a-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얘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의 식을 풀어보면 첫 번째 2차항부터 볼게요. a제곱 4a제곱 a제곱 4a제곱 합치면 얼마? 10a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차항은 여기에서 마 2a 여기서 마 4a 여기에서 마 6a 여기에서 마 8a 그럼 다 합치면 얼마? 마 20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에서 1 여기에서 1 여기에서 9 여기에서 4니까 다 합치면 얼마? 풀 1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식을 구해보니까는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 2차 식이 나왔네. 그러면 얘를 함수로 생각하면은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각하고 최소값은 결국에 야 여기 값 구하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돼? 꼭지점에 y좌표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꼭지점 구하는 방법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표준형을 할 수도 있지만 그죠? 10을 묶어서 표준형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지?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축 구해가지고 대입해버린다고. 오케이? 그러면 축 무조건이에요. 이제 앞으로 표준형 만들 일은 거의 없어요. 오케이? 최소값 최대값 구하고 싶으면은 축 만들어서 축 x값 대입하면은 그게 y값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표준형 만드는 거 한번 해봐요. 이렇게 만들면 뭐가 필요해? 풀1 마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가 되는 거죠.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10 그리고 a-1의 제곱 마일은 1로 빼면은 풀 5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a가 1일 때 최소값은
5다 이렇게가 나오게 되고 꼭지점이 여기가 1,5라는 얘기고 a에다 a 대입하면 최소값이 5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냥 축 친다고 축 어떻게 구하면 돼?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축이 얼마? 마이너스 20분의 마이너스 20 축이 얼마예요? 1 그래서 a에다 1 대입 a에다 1 대입하면 10 마 15니까는 5가 최소가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뭐 딴 거 구하라죠? 최소값이 5가 구했고 그때 p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좌표 뭔데? 이거잖아. a에다가 1 대입을 하면 되겠죠. 왜? a가 1일 때 최소값이 5니까. 그러면 a에다 1 대입하면은 그때 p좌표는 얼마? 1,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됐으면 기본 문제 3번 시작. 자, 기본 문제 3번. A, B, C, D의 점의 좌표를 주고 중점을 PQRS라고 한다 했어.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서 뭐 이렇게 뭐 아무 사각형이나 하나 그려보면은 여기가 A, B, C, D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의 중점이 각각 PQRS라고 했으니까는 얘의 중점이 P고 얘의 중점이 Q고 얘의 중점이 R이고 얘의 중점이 S다 뭐 이런 식으로 잡힌다라는 문제가 되겠고 여기에서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 P, Q, R, S 이거의 둘레 넓이를 구하시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2학년 2학기 개념에서 알고 있죠. PQRS 무슨 사각형이 돼요? 평행사변형이 돼요. 알고 있나요? 아무 사각형이나 중점을 잡으면은 평행사변형이 돼. 근데 거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개념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중점을 잡았고 여기에다가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뭐가 돼요? 닮음이 되죠. 무슨 닮음? SAS 닮음. 됐어? 이렇게 2학년 2학기 때 했던 거야. 중점 잡고 중점 잡으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SAS 닮음이 된다고. 1대2, 1대2 끼인각이 같다. 그러면 닮은 비가 1대2니까는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얼마예요? 2배예요. 여기가 A면은 여기가 2A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마찬가지 반대쪽에서 해보면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SAS 닮은 비 1대2. 그러면은 여기가 2A일 때 여기의 길이가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해야 되잖아. 둘레를 구하려면은. 그럼 뭘 구하면 돼? 이거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저것만 구하면 된다고. 다시 여기 있는 이 ABC에서 이 P, B, Q, P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죠. SAS 닮음이에요. 보이나요? 이렇게? SAS 닮음이야. 왜? 중점이니까 1대2 중점이니까 1대2고 끼인각이 같다고. 그러면 SAS 닮음이면서 닮은 비가 1대2니까는 여기는 얘의 길이를 B로 잡으면 얘의 길이가 2B가 돼요. 이렇게? 됐나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얘 B가 되면 여기가 B가 돼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PQRS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둘레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B를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대각선 더하기 대각선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의 A, B, C, D의 중점인 P점, Q점, R점, S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면 답이 없어요. 이거 진짜 머리가 아프죠. 그죠? 루트까지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 좌표를 구한 다음에 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했다면은 머리가 아프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학년 2학기에 있는 거 도형의 성질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PQRS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얘 더하기 얘가 된다. 이렇게? 얘가 2A니까는 얘 더하기 얘고, 얘가 2B니까는 얘 더하기 얘가 되므로.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뭘 구하면 돼? 선분. 반대쪽에 있는 거 구하면 되겠죠? AC 더하기 선분 BD. 의 방법으로 PQRS의 점을 몰라도 얘네 얘네 4개의 점 자체로 AC 길이랑 BD의 길이를 더하면은 평사의 둘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네 둘의 길이 구해놓고 보죠. 자, 그러면은 AC의 길이 얼마? 이 두 점 갖고 6에서 마일 빼고 제곱 얼마? 49 플러스 3에서 3 빼고 제곱 얼마?
0이니까는 걔에다가 루트 씌운 게 AC의 길이.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BD의 길이. 얘에서 얘 빼면 얼마? 아, 이쁘게 만들어졌죠? 그죠? 얘에서 얘 빼면 3. 제곱하면은 9. 얘에서 얘 빼면 4만 남겠죠? 제곱하면 얼마? 16. 그거에 제곱이 된다. 루트를 씌우면 길이가 된다는 얘기. 그러면은 여기는 얘의 길이는 7. 얘의 길이는 5니까 더하면 얼마? 평사의 둘레가 10이다. 이렇게 푼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넓이는 한번 봐봐요. 넓이를 구할 때는 쌤이 도형 계속 파괴했죠. 좌표 상관없이 그냥 찍었죠. 도형의 성질을 이용했죠. 근데 넓이 구할 때는 도형이 대충 그리면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이 그릴 때는 그림을 조금 정확하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좌표를 한번 찍어볼게. 그러면 1, 3. 대충 이렇게 잡으면 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 요게 작고, 이거보다 더 큰 거 있나? 아, 더 큰 게 있네. 조금 더 작게. 요 정도로 잡아보자. A는 마이너스 1,3. B점의 좌표는 4 플러스 루트 2, 루트 3. 4 플러스 루트 2 대략 얼마지? 5점 몇? 이렇게 해서 루트 3은 1점 몇? 여기다 잡아볼까요? B는 여기. 그러면은, B점의 좌표는 얼마? 4 플러스 루트 2, 루트 3, 요렇게. 그럼 C점의 좌표는 6,3이니까는 더 오른쪽 6,3. 얘랑 같은 점인가? 여기 C는 6,3. 맞죠? D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이 사이인데 가장 높아요. A랑 B랑 사이에요? 1 플러스 루트 2, 한 요 정도인데, 4 플러스 루트 3 가장 높아? 한 요 정도? 맞아?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대략 정확하게 그려보자. 자, 근데 여기에서, 4 플러스 루트 3.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는 얘의 높이가 같네요. 3이랑 3이랑. 그죠? 이거 보여요? 이렇게? 얘도 마이너스 1,3이고 얘도 6,3이잖아. 그래서 얘랑 같은 높이에 있네. 그래서 결국에 나는 얘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PQRS는 요렇게 여기다 중점 연결한 거잖아. 한번 그려볼까? 여기에서 중점 찍고 얘를 연결하면은 이렇게가 되겠죠. 됐나요? 평사가 나온다고. 됐어?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평사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냥 구해버리죠. 그러면은 밑변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저기 앞에서 개념 썼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길이의 절반이잖아. 그치? 이해돼? 이 길이의 절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예요? 7이요. 7이니까는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 가로의 길이는 얼마? 2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높이의 길이는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지? 여기 있는 이 길이의 절반이겠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이만큼도 1대1이고 여기 있는 이만큼도 1대1이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 플러스 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면은 여기는 이 길이가 나오겠죠? 얼마? 4 플러스 루트 3에서 루트 3 빼면 4가 되고 걔를 2로 나누면 얼마? 여기는 높이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넓이 얼마?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된다는 얘기죠.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노가다 한다고 생각하고 점 구하고 얘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형이 만들어지고 내가 얘네들의 둘레 넓이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학년 2학기 파트가 연결돼 가지고 내용들이 중요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 2학년 2학기 기억이 좀 안 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쌤이 설명해 주는 거 하나씩 기억해 볼 수 있도록 하죠. 됐어요? 정리됐으면 기본 문제 4번. 기본 문제 4번 풀 수가 없죠. 같이 보죠.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오늘 수업에서 배운 거, 외운 거, 공식 뭐 있었죠?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 내분점 구하기. 그 다음에
중점 구하기, 그 다음에 외분점 구하기, 그 다음에 무게중심 구하기. 이 5가지 공식은 꼭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6번째 공식. 얘 외울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사용해요. 얘는 뭐냐? 중선 정리예요. 오케이? 중선 정리. 그래서 중선 정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외우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쌤이 설명을 해볼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중선 정리도 중선이 나왔을 때 중선 뭔지 아까 설명했죠? 중선이 나왔을 때 삼각형에서 이렇게 해서 중점까지 이은 이런 중선이 나왔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중선 정리 한번 봅시다. 삼각형 ABC를 한번 잡아볼게요. 대략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점을 A, 이 점을 B, 이 점을 C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는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도록 요 점에다 잡으면은 여기가 M이 되겠죠. 됐습니까? M.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AB 제곱이랑 AC 제곱을 더할 거잖아. 얘 제곱이랑 얘 제곱을 더할 거야. 그러니까는 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해보죠. 그래서 A점에서 보조선을 내릴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직각을 이렇게 내려보죠. 그러면 요 점 하나 잡죠. 요 점을 D점이라고 그냥 잡아볼게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냥 삼각형 ABC 그려놓고 BC의 중점 M 잡은 다음에 AB제곱, AC제곱 해야 되니까는 피타 쓰려고 이거 하나 내린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AB의 제곱 어떻게 구하는 거야? AB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AB의 제곱은 그렇죠. AD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 이렇게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볼 건데 BD라는 애는 사실 어떤 애냐면은 AD의 제곱은 그대로 두고 BD라는 애는 어떤 애야? BM에서 DM을 뺀 거죠. 이해돼요? 다시 BD라는 애는 BM에서 DM을 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는 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D를 선분 BM에서 선분 DM을 뺐다.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BD를. 그러면은 BD의 제곱 이런 것과 같겠죠. 이해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AB의 제곱은 AG 제곱 플러스 BD 제곱이라고 알고 있는데 AD 제곱은 그냥 두고 여기는 BD를 BM-DM으로 쪼갠 다음에 제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나와? 얘는 선분 AD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얘는 어떻게 돼요? 선분 BM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제곱식 풀면 마이너스 2BM 곱하기 DM이 되겠고 맞아?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DM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 가능? 이해돼요? 이렇게 요 작업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어디서 할 거냐면은 선분 AC의 제곱에서 한 번 더 할 거야. 빠르게 얘기해봐요. AC의 제곱은 어떻게 돼? A, D의 제곱. 야, 적지 마. 적지 말고 빨리 이거 설명 듣고 대답해요. 이렇게. AC의 제곱은 어디가 돼? AD의 제곱 플러스 DC의 제곱인데 DC의 제곱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AD의 제곱 플러스 DC를 어떻게 풀면 돼요? DM 플러스 DM 플러스 MC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완전 제곱식 정리하면 얼마? AD의 제곱 플러스 DM의 제곱 플러스 EDM 곱하기 MC 그죠? 플러스 MC의 제곱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AB의 제곱 플러스 BC AC의 제곱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AB의 제곱이랑 AC의 제곱을 더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AB의 제곱은 요거였고 AC의 제곱은 요거였잖아. 이 둘을 통째로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자변을 더하면 얼마?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 되겠죠. 식 두 개 통째로 더한다고.
이렇게 식 두 개 통째로 더한다고요. 그럼 얘는 뭐가 만들어져요? AD제곱, AD제곱이니까 얼마? 2AD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BMDM이랑 플러스 2DMCM이 없어져요. 자, 근데 얘네들이 왜 똑같냐면은, DMDM은 일단 같죠? BM이랑 CM 어때요? 같아요. BM이랑 CM은 같은 거예요. 왜? BM은 이거고 CM은 이거잖아. 중선이니까는.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네 사라지고, 그러면은 BM제곱 더하기 CM제곱이 어차피 같은 거죠. 네. 이해돼요? BM제곱 더하기 CM제곱. 그럼 BM제곱 더하기 CM제곱을 그냥 하나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얼마? 2 BM제곱. MM제곱. BM제곱 이렇게. 그냥 CM을 BM으로 그냥 바꿔버립시다. 됐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한 게 얼마? 플러스 2DM 제곱 이렇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 제곱이랑 얘 제곱을 더하면은 이렇게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2로 내가 얘네들을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2로 다 묶어내면은 AD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 플러스 DM의 제곱 이런 식으로 묶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니까는 여기서 어때? DM제곱은 여기 있는 얘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AD제곱은 여기 있는 얘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DM제곱 더하기 AD제곱은 결국에 뭐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D제곱이랑 여기 있는 DM제곱을 더하면은 그거를 내가 하나로 줄일 수 있어. AM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결론.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뭐랑 같아? 2 곱하기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이랑 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뭐,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바로 알기가 어렵죠.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AB제곱을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고 AC제곱을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는데 얘네 두 식을 더해보니까는 AB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결국에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야. 그림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뭐가 돼요?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이쪽이 표현되네요. CM 제곱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공식을 외워야 돼요. 공식을 외우는데 이걸로 외우면은 머리가 아프죠. 그림으로 외우죠. 이렇게 자 첫 번째 빨리 보세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중선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중선 정리 공식이에요. 그래서 중선이 나왔을 때 내가 이 공식을 사용하면 편하게 풀 수 있다고. 증명 과정은 이렇게 한데 사실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알면 좋고요. 이렇게 내가 얘를 유도할 수 있으면은 그냥 AB제곱이랑 AC제곱 만들어서 합쳤죠. 자 어떻게 쓰면 돼? 여기 ABC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중선을 내렸을 때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뭐가 같아요? 중선을 내렸을 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뭐랑 같아요? 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2배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다시 빨리 이거 연습해야 돼요. 한 번만 더 위에 보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봐요. 여기 있는 중선을 이번에 이쪽에다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중선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 여기 중점에다가 이렇게 중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A, 여기 있는 얘가 B, 얘가 C, 얘가 D라고 하죠. 길이를. 그럼 뭐가 만들어지면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랑 같아요? C제곱 플러스 D제곱의 2배랑 같다. 중선 정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이 중선, 얘제곱 더하기 반쪽, 얘제곱의 2배랑 같다 라는 게 중선 정리. 그래서 오늘 배운 아까 5가지 공식에다가 중선 정리까지 6가지는 꼭 알아둬야 된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필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기본 문제 5번 시작. 자, 같이 보죠. 기본 문제 5번. 여기서부터는 도형의 성질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예요. 2학년 2학기 내용이 계속 나오게 돼요. 자, 마름모. 대충 이렇게 생긴 게 마름모죠. 마름모의 정의 뭐예요? 마름모의 정의는?
변의 길이가 같다. 얘의 변의 길이가 같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면은 점과 점 사이의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길이가 같다.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마름모의 성질 알고 있어요? 마름모의 성질. 일단은 평사 성질, 평행사변형 성질의 마름모는 갖고 있죠. 대각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된다?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 이거는 평행사변형 성질이지만 마름모도 갖고 있어. 그죠? 그래서 알아둬야 되고 거기에다가 마름모만의 특별한 성질 뭐예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돌려볼게요. 어차피 아무데나 잡아보죠. 이 점을 A, 그러면 A점의 좌표가 A,1 대신에 ABCD라고 했으니까 한 방향으로 돌려야겠죠. 이렇게 돌리던 이렇게 돌리던. 그러면 얘를 B점으로 잡으면 B점의 좌표가 3,5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7,3 D점의 좌표가 얼마? B,-1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D를 왜 이렇게 썼어? B,-1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의 길이가 같다를 써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점과 이 점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선분 BC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얘에서 얘 빼면 4의 제곱 얼마? 16 풀. 얘에서 얘 빼면 마이의 제곱 얼마? 4. 거기에다가 루트. 그러니까 이 BC의 길이가 얼마예요? 2루트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다른 점에서 구한 길이도 2루트 5가 된다를 쓸 수 있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의 길이 써볼까? 여기 있는 얘의 길이 선분 A, B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첫 번째 A-마 3의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16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얼마? 얘도 2루트 5가 돼야겠죠. 그죠? 제곱해야죠. 그죠? 그러면 양변 제곱 치면은, 여기는 얘는 얼마가 돼요? A제곱, 마 6A에다가 9랑 얘 더하면 25. 그죠? 얘 제곱하면 20. 그러면 1로 넘어오면 풀 5 이렇게가 되겠네. 됐어? 그러면 이때 A가 얼마야? 5, 1 마마니까는 A는 얼마? 1 또는 5 되는 게 막 있는지 봐야 되죠. 1 또는 5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둘 다 되나요? 둘 다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A가 1일 경우랑 A가 5일 경우를 나눠서 해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해볼까? 이렇게? 아니, 근데 A랑 그냥 어차피 연결시켜야 되니까는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선분 BC의 길이를 내가 한번 구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B마 7의 제곱 풀 16이 되고 얘를 루트 씌운 게 얼마? 2루트 5의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 마찬가지 양변 제곱 치면은 얘 얼마? B제곱 마이너스 14B에다가 49에서 얘 더하면 얼마? 45. 그래요? 49에서 얘 더하면, 더할 필요가 없나? 20 넘어오면은 마사니까는 45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B, 이거 되나요? 네. 59? 마마? B는 얼마? 5 또는 9가 되겠죠. B가 5 또는 9? 두 개? 그러면은 A가 1일 때 B가 5 될까? A가 1일 때 B가 9 될까? A가 5일 때 B가 5 이런 거 될까? 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해봐야겠죠. 그죠? 자, 그러려면은, 그러면 이제 뭘 해보면 돼? 여기 있는 얘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죠? 얘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A에다 1을 넣을 때, B가 되는 게 둘 중에 되는 게 있는지 보면 되고, A에다 5를 넣었을 때, B가 둘 중에 되는 게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얘네 둘의 중점, 어디야? 여기죠? 그죠? 얘네들의 중점과 얘네들의 중점 어디야? 여기죠? 두 중점이 같다? 이런 식도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 식을 한번 써보죠. 이 B와 D의 중점 얼마? 2분의 B 플러스 3, 그죠? 2분의 4 맞나요? 이해돼? 이 BD의 중점이니까 2분의 B 플러스 3, 2분의 4 그러니까는 얘네 둘의 중점이 얼마야?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한 중점이랑 뭐가 같아요? 여기 AC의 중점도 여기잖아. 둘의 중점이 같죠. 그러면 AC의 중점 얼마? 2분의 A 풀 7이랑 그리고 1, 3 더하고 2로 나누면은 2. 얘네 둘이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B 풀 3은 A 풀 7. 이 식이 훨씬 더 편하겠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왜? 이것도 가능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A가 1일 때 B가 뭐가 나오는지, A가 5일 때 B가 뭐가 나오는지. 근데 여기 도형의 성질, 두 개의 중점과 두 개의 중점은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평행사변형의 성질인데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A가 1일 때 가능한 B 있나요? A가 1일 때 가능한 B 5 있죠. 네. 아, 그렇네요. 그죠? 그러면은 A가 1일 때 B가 5 가능하네요. 그죠? A가 5일 때 가능한가? A가 5면은 12잖아. B가 9. 아, 이렇게 쌍쌍이 맞아지네. 그러면은 어떤 게 가능? A가 5일 때 B가 9 가능. 내가 그래서 답을 이렇게 두 개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쌍. 됐어? 자, 도형의 정의 성질 계속 이용하는 거야. 아, 내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배웠잖아. 그거를 공수2에 넘어와서는 점과 점 사이의 길이가 같다로 연결되는 거고. 여기서 도형에서 자, 평행사 변형에서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고 배웠잖아. 그거를 공수2에서는 얘의 중점과 얘의 중점이 같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정리됐으면 기본 문제 6번. 자, 기본 문제 6번.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아까 개념 설명하면서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무게중심을 구하는 좌표 공식처럼 그냥 알고 넘어가죠. 어렵지 않은 공식이죠. 어떻게 된다? 3분의 x1 풀, x2 풀, x3, 컴마 얼마? 3분의 y1 풀, y2 풀, y3. 그래서 내가 세 점이 있다면은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기본 문제 7번 시작. 자, 7번에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A의 2등분선을 내려서 D점을 잡았다. 이런 문제예요. 빨리 보세요. 자, 삼각형 대충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한다면은 얘의 좌표가 1,5, 얘의 좌표가 마 4,7, 얘의 좌표가 5,2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뭔 짓을 했냐? 각 A에 대한 이등분선, 각이등분선을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만나는 이 점을 D라고 잡았다는 얘기예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각 이등분선을 내린다고 해서 여기가 길이가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나요? 그건 중선. 각이등분선은 조금 다른 개념. 이렇게 중선은 여기 있는 중점에다가 연결을 했는데 각이등분선은 중점에다 연결한 게 아니라 각만 반으로 쪼갠 선이야. 이렇게? 근데 요거의 각이등분선에 대한 개념 2학년 2학기 때 배운 거 하나 알고 있죠? 뭐예요? 그렇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런 개념 쓸 수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각이등분선 나오면 그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걔를 어떻게 적용시키냐? 얘 대 얘는 얘 대 얘죠. 그죠? 그러면은 얘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얘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럼 B가 나오겠죠? 얘 대 얘. 그러면 얘 대 얘의 B가 나오면 내가 뭐 하면 돼? 내분점. M 대 N 내분점을 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빠르게 그냥 같이 봅시다. 첫 번째, A, B의 길이 구해보죠. 선분. A, B의 길이 얼마? A, B의 길이 빨리 대답해봐. 얘에서 얘 뺀 거. 25 풀 4의 루트. 그죠? 그 다음에 예? 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의 길이가 얼마? 루트 29.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구해야 돼요? AC의 길이 구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AC의 길이는 얼마? 16 플러스 그렇죠. 16 풀 9. 얘에서 빼면 9에 얼마? 루트 이렇게가 되겠죠. 됐어? 그래서 얼마요? 5가 되겠죠. 이거 이 루트 29 맞아? 얘에서 얘 빼면 5의 제곱 25. 얘에서 얘 빼면 2의 제곱 맞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결국에 나는 얘의 길이가 루트 29고 얘의 길이가 5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얘 대 얘의 비가 이거니까는 얘 대 얘의 비가 얼마? 루트 29대 5가 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잠깐만. 비수가 이상하네. 2가 마이너스 3,7. 아, 그거 왜 안 알려줬어. 아 어쩐지 이상한. 정신 좀 차려요. 아, 씨, 개새끼. 진짜 너 때문에 그렇잖아요. 빨리 정신 좀 차려봐. 계속 해롱해롱하고 있으니까 쌤이 신경이 쓰이니까 뭐, 쌤, 근데 이거 문제, 거의 계산하면 13이에요. 지계산. 문제 자체를 잘못 썼죠? 그죠? 여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7이니까 어쩐지 좀 이상한 것 같았죠? AB의 길이만 한번 다시 구해봅시다. 그러면 AB의 길이가 얼마? 얘 제곱이, 제곱 얼마? 루트 25고, 여기 있는 얘는, 얼마예요? 144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는 루트 169 얼마? 13이다. 이렇게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길이가 13이고 얘의 길이가 5니까는 여기 있는 BD와 DC의 B가 얼마? 13대 5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13대 5 내분점을 구하면 돼. 그럼 바로 좌표를 구해보죠. D점 좌표 구하는 거죠. D점의 좌표는 내분점 구하는 공식. 얼마? 13 더하기 15 곱하기 X좌표부터 13 곱하기 5 얼마? 13 곱하기 5 65 풀 5 곱하기 마사로 넘어가면 되겠죠. 얼마? 마이너스 20 이렇게가 들어가면 되고 Y좌표는 18분의 13 플러스 5분의 얼마? 13 Y로 넘어가면 되겠죠. 26 그 다음에 5 Y로 넘어가면 되겠죠. 얼마? 마이너스 35 이렇게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 계산하면 18분의 이거 얼마죠? 45니까는 D점 좌표는 18분의 45야. 그러니까 얼마? 9로 약분 2분의 5가 되겠고요. 그리고 18분의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9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2번 같이 볼게요. 집중 같이 볼게요. 정삼각형의 한 점을 A는 2,2라고 잡고 얘에 대한 무게중심이 원점 0,0이란 얘기죠. 이때의 M좌표랑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일단은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개념은 정삼각형에서, 그죠? 정삼각형에서 어때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같다. 이런 거, 이거는 이 문제에서 쓸 거는 아니지만 알아두죠. 정삼각형에서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라고 알아두고. 자, 그러면 M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중선 여기가 M이란 얘기죠. 그죠? M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뭐 알고 있어? 2대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M좌표를 X, Y라고 잡고 2대 1 내분점이 0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외분점으로 들어가도 되죠. 이 점이랑 이 점의 외분점 어떻게 돼? 얘 대 얘가 외분점이 되는 거죠. 몇 대면 외분점이야? 3대 1 외분점이다. 이렇게 해서 외분점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이거는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돼. 그래서 x, y랑 2,2의 2대 1 내분점이다로 해도 되고 2,2와 0,0의 3대 1 외분점이다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방향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외분점식으로 쓸게요. 여기 있는 얘가 A,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G,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M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 대 얘 3대 1 외분점 찾기가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외분점 구하는 식으로 쓸게요. 그래서 M은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3대 1이니까 3-1분의 3 곱하기 얘가 들어가야 되죠? 얼마? 0. 그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 2가 들어가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자, 에다가 y좌표 3-1분의 3 곱하기 얘. 이해됐어? 3 곱하기 얘가 들어가면 되지. 됐어? 그러면 얼마?
0 마이너스 1 곱하기 제가 들어가면 얼마?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m점의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런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삼각형의 한 변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한 변 구하기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길이 구해버립시다. 왜? 그 다음에 우리 특수각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2대 1대 루트 3 가능한가요?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 구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2,2랑 마이너스 1,1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 선분 A, M은 얼마? 얘에서 얘 뺀 거 제곱 9, 얘에서 얘 뺀 거 제곱 9 더해서 루트 298. 그러니까 얼마? 3 루트 2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3 나누고 2 곱하면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뭐 해주면은 답이야? 루트 3을 나누고 2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러면은 얘 계산하면은 루트 3분의 얼마? 6루트 2가 되는데 유리화 치면은 루트 3 곱하면 3약분 얼마? 2루트 6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